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보철물의 수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철물이라고 하면 충치 치료라든지 씌우는 치료 등을 해서 치아 대신에 뭔가가 들어간 쉽게 그동안 말씀드렸던 인레이, 크라운, 브릿지 등등의 치과 치료를 받은 뭔가를 때우잖아요. 치과에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저희가 보철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진료하면서 보면 예전에 씌웠던 크라운이 검진하다 보니까 밑으로 썩었어요. 그래서 아무개님 이러이러해서 크라운 씌운 게 속으로 썩었으니 이거는 이제 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한 열에 10중 8구까지는 아니고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는 아니 치료한 것도 썩나요? 라고 여쭤보세요. 치료 그러니까 치과에서 한번 치료를 받으면 그게 이제 영구적으로 가는 거다. 항상 치료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워낙에 치과라는 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통증까지 감내하면서 고생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이게 당연히 10년, 20년, 30년 평생 써야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철물에는 수명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재료를 금이라든지 지르코니아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입안에서 들어가서 씹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한 숟가락에 30번씩을 씹는다. 그럼 10숟가락이면 300번이잖아요. 소식하시는 분이셔서 한 끼 식사에 300번을 씹어요. 곱하기 3번을 씹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900번을 씹는 거고 중간에 간식도 드실 테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간식용 100번 씹는 거를 더하면 하루에 약 1000번 정도 크라운이나 이런 게 씹는 힘을 받게 됩니다. 1년이면 1000번에 36만 5천 번이 힘을 받게 되는 거고 10년이면 365만 번이에요. 모든 재료가 있는데 365만 번을 계속 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 아무리 치료를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자연치아도 깨져나가는데 보철물도 닳거나 깨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는 없고 다행히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치료 목표로 하는 게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를 이제 삭제를 한 후에 여기에 크라운을 씌우잖아요. 제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금이 됐건 지르코니아가 됐건 10년이면 365만 번. 음식을 더 많이 씹으시는 분이면 이거보다 횟수가 더 늘어나겠죠. 이런 계속되는 힘을 받는 와중에서 이 껍데기라고 표현할게요. 껍데기가 다 닳아서 뭉개지더라도 속의 치아는 깨끗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10년이나 15년 혹은 잘 버티면 20년 후에 이걸 벗겨내고 다시 치아는 깨끗한 상황에서 새로 크라운만 교체하는 상황이 가장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에 치아는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로 삼는 건데 실제는 어떨까요? 보시면 이제 예전에 이거는 금 인레이를 이렇게 치료를 하셨고 2개는 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하셔서 치과에 오셨는데요. 금리를 잘 보시면 굉장히 많이 달아있는 것들 보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맞물리는
이건 이제 윗니인데요. 맞물리는 아랫니랑 거의 10만 번 이상, 심지어는 100만 번까지 계속 부딪히고 갈리다 보면 당연히 금도 이렇게 이와 같이 닳고 마모가 됩니다. 닳고 마모가 되는 것 자체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다시 벗겨내고 떼우면 되니까요. 닳고 마모되는 과정에서 힘을 계속 받으니까 이게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힘을 받으면서. 그러면 금리를 치아에 접착제로 붙였을 텐데 그 접착제에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균이 들어가면서 이와 같이 충치가 2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이만큼 치료를 했으면 이 치아는 평생 금 인레이를, 요만한 사이즈의 금 인레이를 그냥 교체하면서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대부분 다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거를 충치가 더 진행돼 있고 기존의 금 인레이를 떼어낸 부분 더하기 충치가 진행된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결국 이 치아는 인레이로는 힘들고 크라운을 하든지 점점 치료가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크라운을 했을 때는 또 어떨까요? 크라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달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 치아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거울을 대고 찍었는데요. 처음에 얘는 잇몸이 한 이 정도 있었을 거예요. 잇몸에 이렇게 가려지니까 요만하게 이제 씌웠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내려가고 그래서 뿌리가 드러나면서 그림자가 져서 보기 싫게 굉장히 어둡게 보이시죠. 이런 데도 그렇고요. 썩는 문제도 있지만 이와 같이 심미적인 문제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이 치아를 일단 보기가 안 좋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엑스레이 찍었을 때 뿌리 끝쪽에 염증도 좀 있고 해서 속으로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서 제거하고 재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크라운을 벗겨낸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벗겨낸 모습인데요. 앞치아도 깨끗해 보이지만 주변부로 충치가 좀 진행되어 있었고 뒤에니는 신경치료를 하고 이렇게 아말감으로 공간을 메운 다음에 씌웠는데 아말감 주변이 다 썩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데 충치도 좀 진행되어 있고 여기도 썩어 있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다듬어서 이제 다시 씌우는 치료를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크라운을 했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가는 치료는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치과마다 이 치과에 가면 충치가 10개라 그러고 이 치과에 가면 뭐 12개라 그러고 이 치과에 갔더니 뭐 3개라 그러고 이 치과에 가니까 5개라 그러고 치과마다 충치 개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치과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게 되는 요소잖아요. 괜히 충치 개수가 너무 작다고 한 3번 치과는 제대로 안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심리가 이렇게 네 군데 치과를 갔다면 대개는 한 5개 정도 있다라고 한 치과에서 그래도 비교적 꼼꼼히 보고 양심적인 치과일 거야 하고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환자라면 이런 사진 보시면 지금 골 따라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시죠? 이게 충치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이제 의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정도 충치면은 일단은 심하진 않으니까 지켜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누가 봐도 충치면은 당연히 이제 치료를 들어가는 건데 애매한 상태일 때는 이거를 치료할지 말지는 그 치료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다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충치가 깊진 않기 때문에 충치가 있으면 제거를 하고 레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때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제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충치를 제거하고 레진으로 때우는 순간 뭔가 그 치아는
진짜 말 그대로 자연 치아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뭔가 그 치아에 시술이 들어간 치아잖아요. 저는 아무리 치료를 완벽하게 해도 자연 치아만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히 이걸 건드렸을 때 당장은 괜찮지만 10년, 15년, 2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저 자신한테 한번 자문자답을 하면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는 일단은 이분께서 치아에 굉장히 치아 건강에 관심이 많고 하시다라고 하면 그냥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체크하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혹시 진행되는 양상이 보이면 그때 치료를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치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치아를 삭제할 때 쓰는 그 도구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핸드피스라는 기구에 끼워서 쓰는 버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게 아무리 적은 버도 기본 사이즈가 있어서 충치가 작을 때는 충치 이상의 치아를 삭제를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치아들은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충치 얘기도 충치 얘기인데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얘는 최근에 저희 치과에서 금리로 막 씌웠던 치아고요. 얘는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치료를 하셨던 치아입니다. 보시면 이 치아도 처음 씌웠을 때는 얘처럼 광도 잘 나고 골도 살아있고 예뻤을 텐데 맞물리는 아랫니랑 계속적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번 혹은 200만 번, 500만 번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자연히 마모가 될 수밖에 없고 마모가 되면서 치아가 미세하게 크라운이 움직이게 되니까 안에 접착제가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속으로 썩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모가 돼 있다면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 쓰셨으면 크라운의 상태가 마모가 심하면 벗겨내서 한번 속을 보고 깨끗하면 다시 씌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속으로 이제 2차 충치가 생기는 걸 미리 예방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 이제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저의 얘기고 이게 크라운도 굉장히 고가의 치료이기 때문에 선뜻 겉에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이거를 치료하자라고 말씀드리기는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인데요. 아말감 예전에 이제 아말감을 하셨어요. 때우는 치료로 충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말감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렇게 되기 전에 뭔가 수를 썼으면 치료가 더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들어서 한번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아말감을 하셨고 뭔가 검진하면서 속으로 충치가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초기에 아말감을 제거하고 다시 뭐 아말감을 떼운다든지 아니면 좀 더 단단한 뭐 금 인레이라든지 이런 걸로 치료를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까 싶은데 이미 이제 오래되면서 속으로 깊이 썩어 있고 금도 이렇게 가 있는 모습이 있고요. 뒤에니도 마찬가지로 아말감 주변이 이렇게 다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때우는 치료로 치료를 했었는데 아말감 이후에 다음 치료를 하려니까 이제 크라운이 돼버렸어요. 때웠던 치아는 그냥 때우는 걸로 쭉 평생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와 같이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경우가 오기도 합니다. 오늘 그 제가 이제 크라운이나 뭐 이런 수복한 치료의 수명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때우는 치료로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그냥 다시 때우는 치료로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크라운 치료를 했으면 제때 이제 크라운이 교체가 필요하면 크라운을 하면서 이게 크라운 다음 치료는 뭘까요? 결국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까지는 안 가게
크라운 치료를 한 게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치료하는 그 치과 의사로서 그 제가 진료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어쨌거나 크라운이나 뭐 때우는 치료나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항상 우스갯소리로 저희 치과를 찾아주시는 그 환자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나님보다 잘하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한 번씩 드리는데, 자연 치아는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거고 그것보다 더 좋은 치아는 없습니다. 크라운을 씌워도 결국 인간의 손으로 한 거고, 어딘가에 뭐 에러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연 치아를 최대한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뭐 꼭 이런 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참고해서 저희 영상 제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